그동안 뼈대가 되는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좀 쉬운 걸로 나갈까 했는데 관계대명사 일단 말을 좀 길게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를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괜히 이걸 또 평생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천천히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해가 한 1, 2년 정도 안 갔던 게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이해가. 이게 말 자체가 어려워. 관계대명사.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이해하는데 5분도 안 걸리는 건데 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이 1년, 2년을 그냥 몰랐던 겁니다. 시험만 맞췄지. 그럼 관계대명사가 뭔지 일단은 핵심 뼈대로 요약을 한 다음에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장 먼저 할까 했는데 그러면 금방 적응은 되지만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자, 관계대명사.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관계,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는 대신한다는 거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가 켜졌나? 왜냐하면 관계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에 명사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예문 먼저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관계 부사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가 나오고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는 거. 영어로 조금만 하면 관계는 relation. 오케이. 그걸 형용사형으로 하면 relative. 명사라는 건 non. 관계 대명사. 이렇게 관계시키는 명사다. 이겁니다. 명사라는 말 중요합니다. 명사. 명사라는 건 문장에서 뭐가 되냐면 주요 성분이 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된다는 거. 자, 여기서 괜히 개념 뻗쳐나가면 어렵다고 인식을 주니까 천천히. 관계대명사는 첫 번째, 왜 생겨났냐? 일단 기본 이론을 한 2분, 3분 정도만 하고, 왜 생겨났냐?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즉 길게 말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앞문장이 있고 뒷문장이 있는데, 앞문장의 한 단어와 뒷문장의 한 단어가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얘기가 딱 끝났고, 그 다음에 어제 네가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문장이 딱 끝났는데, 한국말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제 네가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관계대명사인데, 그때 이 겹치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겹칩니다. 그 사람 누구냐, 어제 네가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 이래서 이 그 사람을 관계를 시켜서, 근데 보니까 이 그 사람이 누구냐 주어, 네가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 목적어, 요렇게 돼서 요걸 연결시킵니다. 주어나 목적어가 됐다는 건 명사였다는 거고. 오케이? 요게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이유입니다. 이유. 연결하기 위해서 쓰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핵심은 간략하게 하고, 뭐 책 같은 거 보면 길게 막 나왔을 텐데, 구별을 이제 조금 해보면, 자, 일단 기초 단계가 확실해야 그 뒤에 어려운 단계가 잘 나가니까 구별을 좀 해보면, 주격이라는 게 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는 게 있고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볼 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다. 여기서 핵심을 먼저 얘기하고 가면, 주격은 뭐고 목적격은 뭐고 소유격은 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은 누구냐 해서 앞문장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가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사람이 뒤에, 즉 관계대명사를 여기에 쓰기 때문에 뒷문장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지위, 뒷문장에서 주어였으면 주격, 뒷문장에서 목적어였으면 목적격, 뒷문장에서 소유격이었으면 소유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뒷문장, 관계대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그 문장에서 차지했던 지위,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시험이 나오게 되는데, 실생활도 그렇고, 이제 실생활은 이 정도면 일단 예문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시험은 뭐가 나오냐면 관계대명사의 세 가지 중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느냐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대명사, 즉 후냐, which냐, that이냐, 요거 세 개 고르면 답니다. 후냐, which냐, that이냐, 요거 구별. 근데 문제는 that이 어려운 겁니다. 왜? that은
후도 대신하고 which도 대신하고 심지어 관계 부사도 대신하고 원래 자기는 접속사였기도 했고 그거 말고 또 동격의 접속사인 that 동격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개 대시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시 나올 경우 구별.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진급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어렵게 가게 되면 that을 상대로 문제를 냅니다. 지문을 5개 쳐놓은 다음에 거기다 that만 답이줄 쳐놓고 that 중 사용용법이 다른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근데 who나 which를 선택하는 건 누구나 쉬운 거. 이게 선택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요 세 가지 중에 뭐겠냐라는 구별 사용법이 성격이 다른 것은 요게 나옵니다. 요것은 학창 시절에 이제 6년 동안 보게 되는 거. 뻔한 겁니다. 아주 뻔한 거. 이 뒷문장에서 뭐가 빠졌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이 조심해야 되는 건 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뒤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 거냐?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어렵지만 일단 하나씩 보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끔 나오는 유사관계대명사. 즉 유사 또는 의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who, which, that 말고 but은 그러나라는 등위 접속사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반 접속사인 as가 유사 관계대명사로 쓰입니다. 즉 이 유사라는 말 자체가 관계대명사가 아닌데 관계대명사 비슷하게 사용하겠다. 이래서 유사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쉬운 걸 학생 때 공부를 그렇게 매진한다는 사람이 1, 2년 정도는 몰랐던 겁니다. 한 요 정도면은 학교 생활로에는 거의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게 끝나게 되면 관계 부사와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그 다음에 그것이 섞여서 문제 나오는 경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우니까, 되게 쉬우니까 이제 요 이론은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몇 년치가. 그러면 예문으로 하나씩 보면 아 이게 한국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쉽구나 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쉬운 말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라고 먼저 말을 하려면 아무 말이나 I like him.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아니 그는 가수야? He is a singer. 아주 쉬운 말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요 문장이 있고 He is a singer.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명사 앞에서는 관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때 관사는 on이라는 부정관사하고 더라는 정관사. 이제 이러한 큰 뼈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큰 개념인 관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 와중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게 나왔을 때 뼈대가 이렇게 맞춰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갖다 천천히 한 다음에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어려운 문장 해보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얼추 보기에도 여기서 뭐가 겹치나요? 힘과 he. 그렇지. 힘과 히. 이것만 알아들었으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아예 한 발 더 나가서 앞문장은 말고라 그랬고 이거 학생들도 맨날 틀리는 거야. 앞문장은 말고라 했고 뒤에서 he가 차지하는 게 주목보 중에 뭘까요? 주어.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게임 끝.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뭐 고1까지 시골 학교에서는 고2도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합쳐보겠습니다. 지금은 선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 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 이러면서 만드는 방법이 다 되니까. 앞문장은 일단 건드리지 않는다. 라는 거. I like him은 그대로 가고 겹치는 걸 찾는다. 힘과 he가 겹친다는 걸 찾았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서술형이니까. 첫 번째, 겹치는 걸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겹치는 것 중에 뒤에 거를 지운다. 뒤에 거를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사람일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who. 그렇지. 누구냐 뭐 이렇게 하냐면 사람은 다 who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he, him, 뭐 her, we, they, them 다 사람이다. 저건 사람의 종류야. 또는 사람 이상이다. 뭐 God, 신이야. 또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도 높이 평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때도 후. 또는 신인데 사람 말고 별개의 존재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후를 또 안 써도 되고. 기본은 사람은 후다 라는 거. 두 번째, 나는 그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개를 좋아해. 근데 개가 우리 집에 살고 있어. 이 멍멍 개. 개 이렇게 할 때 그거 말고. 그러면 개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 which. 동물 또는 물건, 사물은 which가 되는 겁니다. 그것, what을 쓰지 않습니다. what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중에 하나 나왔으니까 유사관계대명사하고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선포관대. 이런 말이라는 건 뭐 책에 절대 없지만은 그냥 만든 말 쉽게 생각하면 선포관대는 이제 what을 씁니다. 왜냐하면 which랑 what이 뭐가 다르냐 나중에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who 자리에 써도 되고 which 자리에 써도 되고 하는 것이 바로 that. 오케이. that은 아무데나 써도 된다. 이런 경우. 자, 지금 핵심적인 지식 아까 이론은 그냥 머리에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은 이쪽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 who,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인데 둘 다 that으로 써도 된다. 그러면 너무 싱거우니까 하나 더. 세 번째. 너무 싱거워. 그러면 that이라 그랬는데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나옵니다. 아까 이쪽에서도 뭐 that이 뭐 뜻이 여러 가지라서 어려운 문제 그거 나온다. 근데 여기 쉬운 부분에서도 여기가 사람이면 여기가 사람이면 여기도 사람이었겠으니까 당연히 who 여기가 의자난 그 의자 좋아해. 어저께 산 거. 야, 나 어저께 산 의자 마음에 든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난 의자 좋아해. 어저께 샀다.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어저께 산 의자. 여기서 큰 얘기. 영어를 한참 가리키고 나서 느낀 깨달음. 영어는 거의 90% 이상이 싹 다 니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수식이다. 한국말로 하면 어저께 산 그 의자 좋아해. 가수인 저 남자가 좋아. 다 니은입니다. 니은. 그게 이제 붙여준 이게 다 니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나중에 수능 해석할 때 간단하게 앞에 거 먼저 해석한 다음에 뒤에 거에서 니은 생각하고 어떻게 산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평균 120단어를 1분 30초 답지 쓰는 시간 빼고 1분 15초에 풀어내고 남는 겁니다. 그때 수능 풀 때 밑에 3분의 1 부분을 읽지 않으면 쓰고 여유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 검토하는 이런 결과로 이제 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게 that만 쓰는 경우는 그럼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여기서부터는 조금 지식이네. 사람과 사물이 동시에 지칭될 때, 사람과 철수 and his dog. 야, 저 철수와 그 개 좀 봐. 나 어저께도 철수랑 그 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나 어저께도 봤는데 저 철수랑 그 개 좀 봐. 이렇게 같이 나올 경우. 이렇게. 아니면 철수랑 그 들고 있는 가방 봐. 야, 그거 잘 어울린다. 멋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과 동물을 한 번에 지칭할 때 and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자리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물 또는 여기도 당연히 똑같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앞 문장에 의문사가 있을 경우. Who is him? 이렇게 했을 때는 Who is him? 그는 누구냐? 그러는데 뒷문장에서 그는 어저께 뭐하고 있었다 하면은 여기 사람이니까 who를 넣고 싶은데 Who is him? Who? 이렇게 가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문장에 의문사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that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는 그를 좋아해, 그는 가수야 라는 문장은 쉽지만 만약에 그는 가장 뛰어나, 그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는 세 번째 사람이야, 그는 뭐 어떠한 뭐야, 뭐 바로 그 사람이야, 이렇게 지정이 될 경우, 지정이라는 건 핵심 한정사, 서수 뭐 이런 거, 저 똑같은 동전 좀 봐, 이렇게 지정될 때는 that만 씁니다. 자, 여기까지 게임 끝.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나머지 하나.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여기까지만 하면 고3까지 다 맞춥니다. 솔직히. 그리고 문제는 다 이쪽에서 거의 다 나오고.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답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이때 that은 무조건 t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일 때만. 그러니까 대답에 콤마를 다 찍어놓고 다음 중 옳은 문장은. 그러면 다른 것은 관계대명사로 쓰였으면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로 쓰이지 않은 것은 that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that 앞에는 콤마가 있으면 안 된다. who나 which는 콤마가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용법을 이렇게 꾸미는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가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한정적이냐 계속적이냐. 선택 구별, 구별에다가 서비스 넣고 용법까지. 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직접 꾸미는 한정적인 용법. 한정이 직접 수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는 계속적인 용법. and he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는 이 두 가지.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인 용법인데 대답에는 콤마를 쓰지 않는다. 즉 계속적인 용법일 때는 who나 which만 써야지. 이렇게 되면 자꾸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를 지금 위에서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여튼 t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일 때는 앞에 콤마는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에 또 뭐가 있으면 안 되냐 하면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안 된다. 요렇게. 물론 관계대명사로 쓰이지 않을 때의 that은 전치사가 있어도 됩니다. 그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in that입니다. in that. in that.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를 영어로 하면 human human is different. is different from the beast.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다. human 아무거나 쉬운 말로 things. think 사람은 생각한다. 라는 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human thinks 앞에 in that 이게 그겁니다. 네 말이 옳아.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뭐뭐뭐 이렇게 그때는 in이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 아닐 때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전치사가 필요한 문장인데 전치사를 쓰지 말라니 that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 힘 앞에 핵심 한정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mos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most가 붙었어. 최상급. 그러면 핵심 한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who를 쓰지 못합니다. 핵심 한정을 했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전치사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여기 핵심 한정 했으니까 지금 지정 최상급 같은 걸로 그러면 여기 that을 써야 되는데 여기 뭐 first나 most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that을 썼는데 talk with에서 with가 필요했는데 with that 안 된다며 지금. 그럴 때 쉬운 방법은 전치사를 뒤로 돌리면 됩니다. 이런 방법들. 자 여기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반년치가 넘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예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쉬운 예문 요걸 갖다 먼저 만드는 방법 요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요걸 좀 알아놓으시고 요렇게 해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럼 먼저 이거를 만드는 방법 계속 이어서 얘기하다 보면 앞문장 뒷문장을 비교해서 같은 거 중에 뒤에 걸 지우고 사람이었으니까 뭘 넣냐 하면 who를 넣어서 I like him who is a sing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냐?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가수인 그 사람이 좋아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저학년일수록 어떻게 쓰냐면 him 다음에 who를 넣는 거를 알고 who 다음에 he를 또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 특히 이게 주격일 땐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럼 목적격으로 한번 해보면 목적격 아까 얘기했던 그 문장으로 바로 가서 그 사람은 누구냐? Who is he? Who is he? 앞문장에서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니까 앞문장에서는 주어. 근데 네가 어제 식당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 You talk. You was 얘기하고 있었다. 이게 영어를 배우다 보면 자꾸 정확해집니다. 이게 얘기했다 하면 talked, 얘기하고 있었다 하면 was talking.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talks, 얘기하고 있다면 is talking. 이게 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었다니까 과거 진행. 진행형. 그러니까 you was
talking. talking.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얘기하고 있을 때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미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적용하면 자꾸 말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아, 왜 말을 똑바로 못하냐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You was talking with. with him. 그랑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를 얘기한다는 건 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와 함께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talk with him. 어저께 식당에서 해서 식당 먼저 써야 되냐, 어저께 먼저 써야 되냐. 부사의 순서는 기본적으로 장방목시. 장소 먼저, 방법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장방목시. 부사에 대해서 공부할 땐 또 따로 있을 거고, 왜냐면 시험 문제는 그런 데서 또 많이 나오니까.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또 따로 있을 거고, 형용사 보호로 쓰인다, 부사 동사 수식한다, 이건 기본이고, 그거 말고 부사 자체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니까 이런 게 갖춰지면 그게 말이 들어오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고서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게 무슨 fast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fast가 형용사도 되고 fastly가라는 단어는 없고, fast 자체가 형용사도 되고, 그 형용사를 따로 써도 되고, 형용사 중에 전치 한정은 뭐고, 후치 한정은 뭐고, 핵심 한정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면, 또 뭐 서술격으로만 사용하는 게 있고 한정적으로만, 이렇게 되면 에이 안 할래. 이게 되는 겁니다. 아니 공부 못하고 말지 뭐. 아, 이렇게 되면 안 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무게가 큰 것들, 처음에 나왔던 형식, 그 다음에 투부정사, 시제, 이런 무게가 큰 거 뼈를 알고 나면 그런 게 쉽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보면 이 위드도 지금 말이 간단하네. 그 전에 얘기하면서 조금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장방목시만 살짝 떠올리면 식당에서 인 레스토랑, 레스 타우란트, 철자가 괜히 이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온 말인지. 레스토랑, 어제? yesterday. 어제인데 내가 우체국 가던 그때라는 말을 여기다 또 붙이면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면 관계? 때를 꾸며야 되니까 관계? 부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글로 쓰게 되면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잘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겹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겹칠까요? 이게 마지막 문장 오늘의 he와 him. 오케이. 그는 누구냐의 he. 얘가 주어, 말하고 있었다가 동사, 전치사 뒤에 있는 게, 또는 말하는 대상이 목적어. 이렇게. 얘는 목적어였던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타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있는 게 목적어입니다. I like him에서 힘이 목적어였던 거랑 같은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두 번째 단계는 뭐? 차라리 지운다. 그렇지. 뒷문장에 있는 거를 지워라. 이렇게. 뒷문장에 있는 걸 지워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물이냐 아니면 핵심 한정되냐. 사람. 일 때는 who. 후. 자,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다 끼워 넣냐? 동그라미 침져진 뒤에다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드디어 말다운 말로, 야, 어저께 식당에서 네가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얘기했던, 아니 나는 겨울이면 일찍 눈이 내려오는 우리 마을이 좋아. 평화로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합하면 아주 쉽습니다. 이제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되니까 who is is he. he. 그다음 who. 오케이, 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얘 who. 그다음 얘만 빼고 나머지 그대로 다 쓰는 you 거니까. was you talking. was가 아니라 여기 아주 기본적인 실수. you were. 오케이? you were you는 was 안 쓰니까 뭐 영문학 박사들도 뭐 이딴 거야 막 틀리는 거니까. you were talking with 오케이. in restaurant. with in restaurant yesterday. 요렇게 해서 물음표는 맨 뒤로 가는데 다 끝났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 챙기라는 것이 바로 전치사를 빼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는 이동이 자유롭다는 이유가, 여기서 with가 누구를 가리켰나요? him. 힘을 가리켰는데 지금 힘이 어디가 있나요? 앞쪽. 여기가 있으니까 이 전치사는 여기 있어도 좋고, 자기가 가리키던 애 따라가고 싶어서 여기로 가서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 목적격. 뒷문장에서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예문이면 중3 고1 정도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에는 이 who는 뭐를 써야 된다? he의 목적격가 힘이듯이 whom의 목적격은 whom이니까 whom으로 whom.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전치사를 자 여기 정리 한번. 전치사가 앞에 있으면 who는 whom으로 바뀐다. 근데 전치사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자기 있던 자리 뒤에 있었어. 근데도 얘는 목적격이야. 그럴 때는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관계대명사 who가 주격일 때는 who를 그냥 쓴다. 근데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who일 때는 who도 되고 whom도 된다. 단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whom만 써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예문 왜냐면 또 이것도 서술형에서 무지하게 틀리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고 하면 중간 난이도에 요거보다 쉬웠던 예문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뭐 이분 다뭐 100점이 아니라 학교 시험은 1000점도 맞을 것 같은 애들이 서술형에서 이런 거 틀려와가지고서 맨날 뭐 하리기 때문에 뭐 그런 때가 좋을 때니까 그는 나의 형이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는 나의 형이야. He is my son. 아들이야. 이제 이렇게 Brother. 얘기했고 이때 이건 명사인데 왜 명사 앞에 관사가 없냐? 이 소유격은 관사를 대신합니다. 이런 거를 핵심 한정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어. He is wearing 오케이. he is wearing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제 blue wearing a blue hat. hat를 쓰고 있다. hat하고 cap하고는 다른 겁니다. cap은 챙이 있는 것. 앞에만 있는 거. hat은 챙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다 있는 게 이제 hat. 자, 여기서 누가 같은 사람인가요? My son과 he. 오케이. 그렇게 쓰면 이 예문을 마지막 예문으로 안 했을 겁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다 아는 학생들이 감점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람이 또 있는데 누가 같나요? He. 오케이. 앞에 있는 he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듣고 나서 보면 알겠는데 자기가 먼저 그걸 생각해내는 게 힘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이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거를 이해를 못 찾았는데 지금 알았다고 생각해놓고 실수하는 과정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잘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아니면 자기가 영어 사용할 때 같은 거 중에 뒤에 걸 지우니까 얘는 상관없이 뒤에 거를 지웁니다. 딱 보니까 조심할 게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사람이네. 뭐 전치사 있어도 옮기면 그만이고 옮겼을 때는 whom으로 바뀌는 거고 안 옮겨도 그만이고 뭐. 아까 문장처럼 목적격이었으면 뒤에 힘을 한 번 더 써주는 애들이 많은데 특히 목적격 문제 낼 때. 왜냐면 주격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빼는데 목적격을 대신하면 여기 주어는 다른 애니까 여기다 who를 넣어놓고 얘를 지웠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또 씁니다 애들이. 그래서 다 서술형에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x를 쳐놓고 가야 이걸 옮겼을 때 뒤에 목적격에 나온 단어를 또 한 번 안 쓴다는 거. 만약에 여기도 쓰면 똑같은 게 4개가 됩니다. he, my son, who, he 또 쓰면 4개. 그냥 안 되니까. 자, he가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뭘 넣냐? he is is my my son. son. 대신 Who who is wearing wearing a blue hat. hat.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세모, 근데 학교에서는 X. 당연히 우리가 의미해도 X. 왜냐? 이제 말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 자, 이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는 나의 아들이야. 여기까지.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그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나의 아들이야.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뒤에 거를 지우고 앞문장에 겹치는 데다가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겹치는 말이 2개. 그럴 때는 더 의미가 좋은데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욜로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여기로 가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he who is wearing a blue hat is my son. 그럼 얘를 해석해보면 걔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내 아들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앞문장에서 겹치는 말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의미가 좋은 데다 넣어야 된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 거의 85% 정도는 다 이때는 앞에다 넣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해석해보면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다 넣는. 당연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는 내 아들인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애가 내 아들이야. 이게 좋기 때문에 이때는 겹치는 게 여러 개일 때는 의미가 좋은 데로 간다. 오케이? 자, 오늘 처음 1단계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도 학교 수준의 거는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그 파트랑 연결되는 부분하고 고난도로 가는 부분만 남았는데 한 두 파트 더 해서 관계대명사를 수업을 다 했고, 오늘의 일기는 내일 검사할 텐데 내일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을 2문장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을 길게 하는 법이었습니다.